전 세계에서 데모로 2등하라면 서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이 시위라 성별, 지역, 직업 구분도 없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시위에 진심인 나라인데요. 바로 구라파 한가운데 있는 불란서입니다. 이른바 데모의 본고장, 일상생활이 지폐인 나라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기 프랑스 방송국에서 관찰하며 발견한 한국의 탄핵 시위대 특징이 아주 신선합니다. 요즘 한참 시위대에 들어가면 비자를 취소시키고 영주권자도 곧바로 미국 밖으로 쫓아내는 도란프의 미국과의 차이도 함께 짚어내는데요.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을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저렇게도 시위를 하는구나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방송, 프랑스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미국과 프랑스 시위 문화를 생생한 실제 영상을 보여주며 직접 비교한 특집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기자가 프랑스도 이제는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함께 말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시위대를 구경하겠다는 외국인 관광 상품까지 나오고 있다는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서울 시내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일상이 되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시위가 다크 투어리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뼈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이나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관광을 뜻하는 다크 투어리즘 때문에 한국은 최근 국제적인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바로 오늘이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에 경찰 추산으로 11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이나 서울역에서 외국인들을 태우는 택시 기사들도 사람이 제일 많은 시위 현장으로 가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적잖았다고 하고요. 서울 시내 주요 호텔도 집회뷰가 나오는 방으로 예약해달라는 외국인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하죠. 그리고 이런 시위를 보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갈리는 편입니다. 네덜란드 관광객 스테파니 쉬퍼는 처음엔 뮤지컬의 한 장면 같아서 시위 행렬을 따라다니며 춤을 추고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시위 현장 분위기에 익숙해질수록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미국인 앤 버텔슨 씨는 도둑질을 멈춰라 팻말되는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미국에서의 시위를 떠올렸다. 탄핵 반대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 트럼프 지지자들이 떠올라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또 프랑스 방송국은 우리들의 시민의식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방송국 떼프엉은 한국의 정치 상황보다 시위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시사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영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신기합니다. 기자는 바로 며칠 전 찍어간 광화문 종각과 헌법재판소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3년 전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며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던 미국인들, 그리고 원조 데모의 나라 프랑스에서 바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잊을만 하면 계속되는 방화 및 약탈 시위 모습을 교차해 보여주며 무엇이 이런 수준 차이를 만들었는가 하며 묻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인들이 한국의 시위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폭력적으로 모여 K-팝 음악을 켜고 세대 간 통합의 비폭력 시위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져 왔는데요. 일상이 시위라는 프랑스 사람들 눈에는 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론 분열을 하기 위해 잠입했다는 중국인들을 잡아내기 위한 활동을 펴는 적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의견도 다 받아 뭉친 의견도 있는 그룹이 길 하나를 두고 가까이에서 구호를 외친다는 것도 신기한 모습으로 말이죠. 사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혁명으로 만들어진 나라답게 집회와 시위가 일상과 같은 수준입니다. 너도 나도 돌아가며 시위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니 나라가 단단히 꼬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우리도 얼마 전 겪었던 똑같은 종류의 대중교통 파업은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어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잠시 두어 달 휴전한 이후로 지금도 벌써 6개월 넘게 시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노선을 아예 닫아버리고 운행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죠.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집회 자체도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일단 시내 유리 진열장은 박살이 나는 곳이 많고 버스 정류장이나 쓰레기통 등 공공기물 파손도 상당합니다.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도 많이 하고요.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지점에는 최루탄의 공포탄이 가득해 거의 전쟁통 같은 분위기죠. 물론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매번 도시 기물 파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이런 일이 워낙 잦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시위를 참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하죠. 이들은 우리는 최소한 약탈, 총기, 인명사고는 나지 않는다. 시위는 프랑스인들 생활 모습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당연한 프랑스 최대 방송국 떼프엉에서 한국의 시위 문화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할 때 정치적 표현 행위를 강력하게 하고 그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회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모습의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 같습니다. 품격이 없다는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는 문화와 역사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에 피와 땀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 않다는 평화적인 압박으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프랑스는 대혁명과 68혁명 등 권력의 저항에 승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히려 이런 폭력이 동원된 방법으로만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죠. 그래서인지 프랑스 사람들의 시위 모습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작년에 알제리계 이민자 소년이 경찰의 교통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에 반발하며 일어난 시위는 3일 동안 계속되며 주변 상점 약탈, 방화, 경찰과 소방차를 습격하는 폭동으로 변질돼 프랑스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거든요. 폭력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시위가 시작됐는데도 화염병과 폭죽이 가득하고 폭도 일부는 총기 매장에 쳐들어가 소총을 훔쳐가고 나이키 매장이나 애플스토어 등이 약탈을 당하는 등의 그저 폭력뿐인 시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시위 뒤 보험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 규모는 총 1조 1,646억 원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경찰의 시위 진압 모습도 완전 딴판입니다. 한국 경찰과 군인은 시민들 눈치라도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경찰들은 참지 않습니다. 경찰봉으로 시위 참가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등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은 일상적이고요. 시위대를 둘러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캐틀링 전술까지 사용했죠. 하긴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시위는 애교처럼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이윽고 진행자는 한국인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화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의 시위 문화는 그만의 고유한 색깔이나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위 문화가 꼭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본떠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폭력을 싫어하는 한국인들에게 대중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는 방식이 이런 비폭력 시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화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이 화를 덜 내서 이런 사회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프랑스인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열받는다고 당장 주먹부터 휘두른다면 그건 폭력이다. 하지만 어떤 장소를 점거하고 불편을 끼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집단 행동 그 자체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엄청난 비리와 거짓보다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쓰레기가 더 마음에 쓰인다면 뭔가 뒤바뀐 것은 아닐까 싶다라고요. 확실히 보법이 다른 프랑스에 대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구나 싶은데요. 앵커는 이어 미국의 상황도 조명합니다. 3년 전 이맘때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총기와 각종 무기로 무장한 시민들이 들이닥쳐 미국 선관위의 부정선거, 투표 조작을 주장했던 사건을 짚은 건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은 최루가스, 총격, 파이프 사제폭탄, 통행 금지령과 군대 출동. 이게 바로 4시간 만에 일어났던 미국 시민들의 시위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최루가스를 터뜨리며 겨우 막아세우긴 했지만 수많은 폭력 시위대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죠. 이들 중에는 총기를 소지한 인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방망이 등을 들고 와서 유리창과 문 잠금 장치를 깨기도 했고요. 의사당 인근에는 수십 개의 파이프 사제폭탄이 발견되기도 했고 의사당에 진입한 차량에선 화염병 냉장고가 압수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총기가 허용되고 시민의식이 남다른 미국에서는 시위도 다르구나 싶은 상황이었죠. 오늘 이후로 전 세계 방송 화면 속 한국 계엄령 뉴스는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혼란을 관광하러 오는 이들도 없어질 겁니다. 각자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겠지만 멀리 보면 우리의 방향은 몰라도 방법은 옳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폭력을 선동하고 거짓 사실을 풀고 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